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실전 토익 천재 2탄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 Part 6를 처음 구경하는 날입니다. Part 6 테스트 1회하고 2회에서 사이좋게 Part 6는 한 챕터, 한 시험에서는 그 파트당 4지문 출제가 됩니다. 거기서 2지문씩 뽑아서 두 개, 테스트 1회에서 랜덤 2개, 테스트 2회에서 랜덤 2개 발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 2회에서 몇 번에서 몇 번 할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롱.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책을 딱 덮어버리고 인강도 스탑한 후 다시 책을 펴서 나만의 공간에서 테스트 1, 2회 파트 6 부분 131에서 146번까지를 풀어주신 후 그 다음 강사 설명을 들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131에서 134 135에서 138, 139에서 142, 143에서 146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총 16문제 4지문이 나오는 파트 6입니다. 단문이 나왔던 하나의 문장에 빵꾸가 뿅 뚫어져 있고 4개의 보기 중에 정답을 마구마구 골랐던 파트 5 단문 공란 외우기 101에서 130번 30문제를 끝으로 파트 6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 토익에서. 근데 131에서 146번이니까 전체 문제는 딱 16문제입니다. 파트 5가 30문제니까 절반쯤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의 확률은 파트 5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너무 싫어하죠.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거 뭐 독해 같기도 하고 짜증나고 5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런데 30에서 34번, 35에서 38번 어떤 문제가 구성 필수로 나오든 4문제 중에 3문제는 보기가 짧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파트 5랑 똑같아요. 되게 짧고요. 간단한 품사, 간단한 뭐 단어의 힘을 이용해서 문법의 힘을 이용해서 막 들이넣어갖고 풉니다. 그런데 한 문제가 문장 삽입 문제라 그래가지고요. 4문제에서 한 문제씩이 비대칭적으로 길어요. 근데 그 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너무 겁을 한아름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토익은 상대평가라는 채점 기준으로 남들이 틀리는 걸 나도 틀리면 큰 죄를 물지 않습니다. 점수가 들깎이죠. 남들이 다 맞추는 걸 나만 틀리면 모를까. 그래서 이 문장 삽입 문제는 지레 겁을 먹다 보니까 과다하게 많이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곤 합니다요.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해서 비대칭적으로 긴 문제 고르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에 겁을 잔뜩 먹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 틀리더라도 짧은 보기 3문제는 내가 100% 맞추겠다라는 실력을 갖추게끔 공부를 하시면 짧은 문제의 정답을 다 맞추게끔 실력을 갖추면 얘는 그냥 맞춰집니다. 짧은 문제를 다 맞출 정도면 웬만한 문법과 어휘가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이라서 개연성에 따라 문장을 넣는 건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요거 3문제 무조건 맞추게끔 세팅하시고 86는 되게 귀여운 독해 지문 하나를 뿅 갖고 와서 여기다 글을 막 써놔 몇 개를. 그래갖고 문제 4개를 빵꾸를 뚫어놔. 그래서 그 빵꾸 4개가 131, 132, 133, 134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거에 문제에 맞춰서 문제들이 쫙 이렇게 보기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꼴의 지도 독해라고 여기 사이에 있는 그 몇 개의 문장을 갖다가 속성을 questions 131에서 144 refer to the following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letter인지 이메일인지 말이 나오거든요. 글의 속성은 반드시 그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법과 품사 문제 등이 더욱 감점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짧은 보기의 문제를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의 책에서 테스트 1회에서 131에서 134번 발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PPT 화면에 뿡 늘러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독해 지문의 끝이 아니고요. 31번 요 문제 32번 이제 제가 페이지 넘기면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의 책에서는 이게 한 페이지에 다 보일 겁니다. 어쨌든 풀어볼 건데 너무나 싫다. 이것은 아티클이요. 이것이 글의 속성 확인하는 겁니다. 아티클은 대놓고 가산점용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티클을 진짜 단어 하나도 검색 안 해도 한국말처럼 술술 읽으시는 분은 이 영상을 중지하시고 무료 강의라도 단 10도 얻어갈 게 없어요. 너무 잘하거든요. 영어를. 뭘 하러 배웁니까? 아티클은 상당히 어려운 신문기사 뜯어서 넣어버린 거예요. 상당히 어렵고 되게 재미없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걸면서. 근데요. 모든 독해 지문은 여러분 항상 첫 줄이 글의 제목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별도로 제목이 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밑장 까기 심정으로 첫 줄은 꼭 읽고 들어가세요. 제가 실제 강의에서도 많이 강력 추천하는 거고요. 무료 유료 가리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첫 줄은 꼭 읽으셔야죠. 그래서 첫 줄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문제는 읽지 않더라도 일단 요거 먼저요. 첫 줄을 읽어보니까 starting from next month 다음 달 풀어. 응? 다음 달서부터
street parking, 길바닥에 주차하는 것이 이 도시 센터 내에 길바닥 주차하는 것이 will be free, 공짜가 될 것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길에 어떤 특정 도시 센터 쪽에 있는 길바닥에 주차가 전면 무료가 될 것이구나. 그걸 하나 읽고 이걸 읽은 게 뭔 도움이 돼? 뭐 아무 생각 없어도 일단 풉니다. 자, 이제 31번을 풀겠습니다. 파트 5처럼 생각하시고 빈칸 앞뒤를 살짝이 봅니다. 보기를 먼저 보는 것보다도 뭐 상관없는데 보기를 딱 잠깐 보면 이거 문법 냄새 있지 않아? 참기름이 석석 뿌려져 있고 디스컨티뉴 갖고 악에 받쳐서 막 이리저리 나와 있는. 그래서 빈칸 앞에 보니까 자 마침표 뒤로 City Council Members까지가 주어져. 그 다음에 chose가 뭐겠어 그러면 choose의 과거 동사 과거 시제 그러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또 넣으면 돼 안 돼? 망하지 동사 또 넣으면. 결국에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 동사를 유지하고 있는 d를 빠르게 소거하고 그 다음에 a, b, c가 남아. 근데 a, b, c가 남는데 잘 보면 보기 a는 ing 보기 d도 ing지만 보기 c는 앞에 to를 모자를 썼어. 끝났지. 이건 해석으로 할 일이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널 만나고 싶네? 그러면 want meeting you라고 하게 want to meet you라고 그러게요. 얜 to meet이에요. 기본적으로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미친 듯이 이끄는 동사예요. choose도 그래요. choose 선택하고자 한 내용을 말로 해서 그걸 준동사 구문으로 뭔가 얄딱구리하게 바꿨을 때는 ing 절대 안 끌어요. 얘 투부정사 전용동사처럼 되는 애입니다. 이게 86의 독해지문과 뭔 상관? 문법에서 막힌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맞추게끔 먼저 실력을 갖춰주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등을 치워야 되므로 choose나 opt 같은 이런 선택 계열의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를 알면 굳이 뭐 구별할 필요 없이 쉽게 풀리는 문제 하나 풀었고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32번. 빈칸 뒤에 마침표로 끊겼습니다요. 전 지금 해석을 안 하고 있고 거의만 날뛰면서 풀고 있죠. 다 풀었습니다. 놀롱거리 뭔지 아니까 내가. 놀롱거리 기럭지가 더 이상 아닌 이거 아니잖아요. 더 길지 않으니 아니잖아. 놀롱거는 더 이상은 이것이 아닌 이 뜻은 맞는데 얘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놀롱거는 지저분하지만 아예 자웅동체 한 몸으로 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사예요. 이 빈칸은 부사의 수식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비동사의 뜻없는 허름함의 보충 언어가 될 겁니다. 비동사의 보충 언어도 되면서 부사의 수식도 받으려면 이것은 무조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Z2로 끝나면 이거는 100% 동사니까 얘랑 싸움 나니까 탈락. 부사는 여기저기 들어가서 다 수식은 돼도 보충 언어인 보호 역할은 때려주기도 못하니까 탈락. 이코노미는 그 자체로 경제란 뜻의 명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게 아니라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게 나니까 탈락. economical AL로 끝나는 형용사. 이것이 86랑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런 건 빨리 풀어야지 왜 개연성을 다 따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전도 우리한테는 없고요. 근데 정답을 economical로 갈 때 economical은 경제의가 아니고요. 그거는 economic이고요. IC로 끝나는 거. economical은 경제적인 돈이 절약되는 그래서 빈칸 앞에 practice라고 하는 게 연습이 아니라 여기서는 앞에서 얘가 얘기한 이런 걸 시행하는 이러한 관행 이러한 실시가 더 이상은 돈이 절약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읽으려고 하면 짜증나지만 문법으로 맞추면 아주 빨리 풀리는 문제죠. 놀롱걸은 부사 수식 받으면서 비동사 보호도 하려면 형용사. 자 이제 33번입니다. 볼까? 빈칸 뒤 development 빈칸 앞에 the change officials가 이제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이 바라는 바로는 이 변화가 이러한 변화가 또한 development downtown area 시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좀 더 빈칸하게끔도 역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읽어봐야지 어떡하란 얘기야. 지금 해석이 막히잖아. 개발을 입양하다 혹은 개발을 채택하다 이게 A입니다. 후보. 개발을 개수를 늘리다 곱셈하듯이 곱하다 이게 C입니다. 개발을 홍보하다 이러면 D고요. 개발을 더 촉진시키다 개발에 날개 돋친 듯 개발을 더 빠르게 하다 개발을 더 발전시키다 이것이 foster입니다. 저는 foster이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adopt는 누구를 입양해 오는 게 아니라면 adopt 뒤에는 개발이나 발전성의 추상적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나와야 그 제도를 채택하다로 쓰이고요. 그리고 multiply라고 하는 거는 개수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development가 개수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면 그걸 곱하거나 불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발 523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게 수로 얘기를 했을 때 수를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어울리는 것이 multiply 뒤에 올 수가 있어요. 홍보
홍보하는 느낌의 마케팅적인 알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 개발의 신호탄이 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으로 주변 일대에 더 많은 비지터들을 끌어모으게끔 하면서 다운타운 에리아의 촉진이 될 것을 신호탄이 되게끔 거기도 같이 발전되는 게 더 빨라지게끔 이런 의미로 저는 포스터로 갑니다요. 이제 드디어 기럭지가 과다하게 긴 문장 넣기가 출제가 됐고요. 아티클에서 나오는 문장 넣기는 굉장히 악에 받쳐 있죠. 쉽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읽으면 머리가 점점 빠지는 바 이거 그리고 여러분 4개 중에 3문장은 어차피 오답 아니에요. 오답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읽습니까? 많이 읽을수록 헷갈려요. 제 개인 주의는 그래요. 전 빈칸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요. 빈칸 뒤에는 아무 말이 없네. 아무 말이 없네. 그러면 빈칸으로 문장이 끝난 거네. 그리고 빈칸 바로 앞에는 많은 말이 있지. 그러나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저는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능력이 다 부족한지라 일단 앞에 줄을 읽겠습니다. The change, 이 변경은 will go into effect. 효과를 발생시키고 효력을 발생시키고 발휘됩니다. On April 1st, 4월 1일부로. 비록 the meters, 이 미터기들은, 이 징수기들은 won't be removed immediately. 바로 없어질 건 아니지만, 바로 이거를 싹 다 제거해버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변경사항은 4월 1일부터 변기될 겁니다. 4개 중에 넣어야 됩니다. 제가 읽은 거는 다 문법이나 어휘일발로 부른 거지. 첫 번째 줄에 이제 이 도로에서는 이 길바닥 주차가 공짜가 됩니다요. 라는 첫 번째 줄과 이것을 계속 체인지로 받아치면서 이러한 변화가 실시되는 것은 4월 1일이라는 시점이면서 비록 그렇지만 미터기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행은 되기 시작. 이거 말고 읽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글의 속성이 아티클인 거 말고는 읽은 게 없죠. 물론. 보통 4개의 문장 중에서는 여러분 글의 속성과 때려 죽여도 안 어울리는 게 하나쯤은 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풀어본 결과 이건 때려 죽여도 안 되겠다. 아티클은 개인 한 명한테 쓰는 글이 아니에요. 아티클은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를 전달하는 데만 충실한 기사글입니다. 기사글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 누구의 말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인터뷰가 되었다. 이게 아티클입니다. 읽었을 때 팩트 냄새가 참기름 냄새가 막 나야 되는데 보기 뒤는 당신의 주차 벌금 과태료를 즉시 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클은 요청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아티클은 편지글이나 독촉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정 사람으로 읽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you라고 받아치면서 당신의 과태료를 내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뺍니다. 얘 빼고 나면 A, B, C가 남아요. 그런데 A, B, C가 남는데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parking fee, 주차료가 합리적이네.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료는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이 안 되지. 모든 글은 빈칸 앞하고 어울리는 걸 떠나서 일단 글의 서론과 안 맞거나 제목과 안 맞으면 탈탈탈탈 끝나버려 목숨줄이. 근데 제일 앞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위에. 다시 위로 가드릴까? 여기서부터. 자. 다음 달부로 3월 10일 발행 기사에서 다음 달 4월부로 스트리트 파킹이 아예 얼마라 그랬어요? 10원도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공짜라고요. 공짜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는데 저렴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공짜라고 하질 말든가. 그래서 또 오답입니다. A하고 B가 남아요. 그런데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traffic updates니까 교통방송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은 can be requested by text.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로 교통방송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느 도로가 막히고 어디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주차 비용이 앞으로 전면적으로 공짜가 된다라는 계획일 뿐이었잖아요. 결국에 교통에 대한 제반적인 정보에 대한 문자 메시지의 편의성의 극강보다는 사인즈는 뭔가에 대해서 다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란 뜻입니다. 표지판이 다 붙을 거예요. 운전자들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미터기가 바로 없어지진 않지만 4월 1일부로 시행은 되긴 될 겁니다. 주차가 공짜가 되는 게 길바닥의 주차가. 그러나 미터기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 사인을 통해서 붙여서 게재함으로써 모터리스트 분들이 붕붕 운전하고 다닐 때 보이긴 할 겁니다요. 이렇게 해서 A가 맞다는 얘기죠. 어렵지만 다른 걸 치우기 시작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 이런 문제를 하나 구경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1회에서 이번에는 이메일로 넘어갑니다. 저는 역시 글의 속성을 꼭 보죠. 35에서 38번 135에서 이메일은 발수신자의 정보가 반드시 있다. 근데 발수신자 정보 안 보면 진짜 그거는 의미 없다. 진짜로. 이렇게 속성별로 중요한 게 있어요. 발수신자 정보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발수신자 정보를 보니까요. 글쎄로 스태프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거 사람 이름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딱 봐도 아닌 거지. 어떻게 막 지으면 스태프 씨야. 그래서 스태프는 여러분 스태프라고 잘 안 하는 순간 스태프는 그 자체로 집합적 명사로 전 직원이 돼버립니다. 스태프는 그 자체로 집단성을 갖고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스태프 뒤에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태프가 그 자체로 전 직원이 됩니다. 한 명의 직원 누구 C한테 보낸 게 아니라요. 그루체로라는 그 회사 기업의 전 직원이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저런 거에 난리야? 아니 이런 깨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발수이자 정보가. 가브리엘 랜슨 씨께서 썼어요. 11월 16일 날. 이번엔 제목이 있군요. 초과 근무 시간들. overtime hours에 관해서 전 직원한테 한 명이 쓰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없었다면 첫 줄을 다 완전히 읽고 시작했을 건데요. 제목이 있어서 그냥 귀찮기도 하고 겁도 있는지라 해설지를 보지 않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를 보니 치사하기 짝이었군. 현재 완료 해 PP를 또 왜 이간질을 해나?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다 막중하게 당연히 책임을 지려면 부사님이 들어갈 것이지. 근데 부사가 들어갈 건데 이그자민은 뭐 하는 거예요? 검열하고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나만 할 거야. 나만. 단독으로 그냥 유일하게 했다. 이게 D. 반대로 할 거야. 불리하게 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불리하게. 이게 C. adversely. 완전히 급하게 할 거야. 완전 급하게 막 쫓겨가지고 urgently. 되게 철저하게 점검할 거야. 그냥 한 톨의 오차도 없이 철저한 점검할 거야. 또 정답이네. 그래서 점검 계열은 여러분 Part 6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Part 5에 더 많이 나오죠. 점검 계열의 어휘가 일단 뜨잖아. 그럼 점검 계열은 철저한 점검하고 정기 점검을 못 이겨요. 진짜로. 제가 수업 중에 많이 강력 추천하는 관용어이자 collocation, 어휘의 연결 현상입니다. thoroughly, 철저히 점검, 또 정수기 같은 거 정기 점검 많이 들어보셨죠. 정기 점검, regularly, periodically, 그 다음에 routinely, 여기까지가 여기 세 개가 다 정기성입니다. 그리고 thoroughly는 철저하게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A로 갈 건데요. thoroughly 동의어 하나 알려드릴까요? 동의어까지는 아니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발음하면요. meticulously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얘도 세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비슷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빈칸 바로 밑에 줄에도 이러한 그들의 meticulous work, 세심한 작업으로 인해 meticulous가 이미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thoroughly를. 그래서 정답을 A로 가게 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6번으로 넘어갑니다. 36번의 빈칸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자, 36번의 빈칸 위치 보니까 빈칸이 어디까지만 끌었어요? This discovery까지만 끌었죠. This discovery까지만 끌었어요. 그럼 this discovery는 주어 동사예요? 아니죠. 얘 망한 거죠. 자, 우리가 풀었던 Part 5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Because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접속사입니다. 이 아이를 전치사로 하실 거면 제발 이거라도 붙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없이는 얜 접속사예요. 얜 분명히 주어 동사 다 끌었을걸? 콤마 끝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얘 좀 빼세요. 얘.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 결과 따라서 뭐 의미 없어. 알 바 아니야. ly로 끝나면 부사고 나는 명사 쪼가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콤마 앞뒤에 명사 쪼가리를 콤마 뒤에 이었기 위해서 전치사가 들어갈 건데 왜 난데없는 명사랑 상관도 없는 부사 빼고 나면 due to, rather than이 남아요. rather than은 접속사 역할도 해요. 그런데 rather than은 전치사 역할도 돼요. 전치사 할 때는 얘랑 비슷해요. 얘. 제가 좀 눕혀서 썼거든요. 그럼 읽으면 어떻게 돼요? instead of. 그래서 rather than은 명사를 끄는 전치사 할 때는 뭐뭐 대신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러한 발견 대신에 이게 D고요. 이러한 발견 때문에 됐죠? 철저하게 우리 팀 애들이 점검을 했어. 점검을 세세한 작업을 통해서 했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determined 알아냈어. 이러이러한 거가 부족하다는 거를. 이러한 발견 상황, 이렇게 알아낸 상황 대신에 보단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답 개로 간 거고요. Part 6도 품사 활용은 이렇게 당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because는 접속사, consequently는 부사니까 빼고 시작한 거죠. 37번은 한결 나아 보이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 문법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다, 여러분. 근데 보기에 completes, B에 completed, C에 completion, D에 completing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37번의 위치를 보니까 please try에서 이미 이 앞머리 자체가 명령문 동사님이 나오셨네. 그럼 동사 또 넣으면 안 되니까 A는 탈락.
맞잖아. A는 탈락이잖아. S를 붙였다 띄웠다 하면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S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S 떼고 봤을 때 ED, ING가 붙는 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여기서는 동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동사 들어가면 얘랑 동사 중복인데 그래서 얘 빼고 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빈칸 앞에 your work 해서 work도 이미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completion이라고 하는 걸 명사를 또 넣으시면 명사가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걔를 뺄 거예요. 복합명사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completed 아니면 completing의 싸움입니다. 근데 completed하고 completing은 명사도 동사도 아닌 얄딱구리한 느낌을 줬을 때 분사라고 하는 용법으로 명사를 꾸미거나 형용사스러운 역할을 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작업과 당신의 일이라는 거 뒤에 있는 빈칸이잖아요. ing하고 pp는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도 꾸미거나 관여 지을 수 있어요. 역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지가 지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일을 완성시킨 게 아니라 일이 완성이 다 되어진다는 의미로 이 문제 정답은 completing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completed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명사 앞에 위치한 빈칸의 ing, pp가 아니고요. 명사 뒤에 위치한 ing, pp 역방향 애들 고를 때는요. ing는 의미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뒤에 있는 거를 관여해서 수식하듯이 하면서 자기 뒤로는 또 목적어를 끌어요. 그래서 ing는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넣는 양상으로 나올 때는 자기 뒤에도 명사가 하나 더 보여요. 목적어 개념으로. 근데 보시다시피 빈칸 밑에는 within이라고 하는 전치사만 있고 뭐를 completing 하는지의 목적어는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빈칸 양쪽에 명사 보이는 게 아니고 빈칸 앞에만 명사 있을 때 ing, pp는 pp가 이겨요. 거의. 그래서 정답을 B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get은 능력이 커요. get은 얻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되게끔 하다라고 할 때 오형식이라고 하는 뚱땡이 동사로서 get 오형식 동사 목적어 work 목적보어 여기에 형용사스럽게 또 들어가는 그런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completed가 답이 된 거죠. get 목적어 그런데 get은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 날 때 항시 거의 pp로 합디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하나 썼어. 또 나왔네. 너무 기네. 근데 138번 위치를 보자고. 봤더니 빈칸 뒤에도 문장이 있고 이번에는 빈칸 앞에도 있으나 다 읽으려 언제 다 읽어. 근데 빈칸 바로 뒤에 여러분의 협조 고마워. 그냥 인사말 추임새 뭐 별거 뭐 없어. 그리고 빈칸 앞에 내용을 봤을 때 In cases where overtime work cannot be avoided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It should be approved in advance. 미리 승인이 떨어져야 돼. By a department head. 부서장에 의해서 알았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초과 근무 가구적 안 했으면 해. 근데 초과 근무를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니네 부서장한테 승인 받고 해야 돼. 알았어. 이거 뒤에 빈칸이야.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려고 하지 마. 협조 고마워. 이렇게 하고 끝난 거지. 그래서 A, B, C, D 중에 고릅니다. 그런데 보기 B는 보세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토요일날 근무하는 걸 선호합니다. 일요일보다는요. 이 뭐야? 웬 선호도 조사야 갑자기. 뭔 리서치 조사야. 아니 이메일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뭘 시키는 느낌을 줘놓고서 갑자기 뒤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토요일을 선호합니다. 라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맥락이 안 맞아요. 잘 보세요. 빈칸 앞에 should 완전 무섭지. 앞에 please 완전 명령문이지. 직원들한테 강력한 당부를 주는 내용을 계속 해놓고서 그 뒤에는 직원들은 선호합니다요. 라는 일반적인 남의 얘기 전달하듯이 이것도 별로예요. 갑자기 A는 버짓 얘기하네. 당신이 쓸 수 있는 당신의 그 상세한 당신만의 그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내세요. 이렇게 됐고요. 갑자기 예산 내라 그러고 있고요.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additional payment 추가 금액 비용이 has been deposited 입금됐습니다. 당신 계좌로 deposit 동사로 입금됐다. 당신 계좌로 입금했어요. 계좌에 띠링띠링 넣었어. 협조 고마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보기 C를 보세요. This 이러한 룰은 이러한 것에 this는 앞에 거 받아치니까 이러한 상황은 applies to 적용됩니다. Both sales and administration employees니까 영업부서뿐만이 아니라 행정관할부서 직원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 부서는 하고 누구 부서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전체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업부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administration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인 거죠. 아까 글의 수신자가 누구였지? 특정 부서나 한 명이 받는 게 아니라 직원이 여러 명이 받는 거였어요.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초단 부분에 써져 있던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의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력한 느낌을 그대로 주면서도 속성을 부여한 C가 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2회. 제가 왜 또 아티클을 추렸는가? 왜냐하면 나도 싫으니까
푸는 사람도 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티클을 그냥 눈대중으로 막 추려봤지. 이거는 테스트 2회입니다. 여러분 1회가 아니고 테스트 2회에서 131에서 134번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뭔 이코노믹스 경제학 정말 짜증나게 뭔 경제학 그죠? 경제학 근데 디파트먼트에서 회사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교수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 학과쯤 되겠네요. 경제학과 소식인데 너무 읽기 싫다 정말. 나 경제학과도 아닌데. 근데 ABCD 보기를 제목이 그냥 이거 소식인 거죠? 경제학과 소식. 31번의 위치가 어디예요? 한참 아래에 있네요. 그죠?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더는 한낱 보잘것없는 관사나부랭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더는 독해 지문에 등장했을 때는 나름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pen. 제가 펜이 있어요. 근데 이 펜은 그래서 두 번째 느낌. 근데 이 펜은 안 나와요.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펜이 있어요. 근데 이 펜은 안 나와요. 이러려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I have a pen 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장에서는 a pen이라고 안 해요. 이미 pen이라는 단어 한번 언급했으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근데 그 펜은 the pen 아니면 이 펜은 this pen 이렇게 받아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라고 하는 건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웬만큼 독해 지문이 이미 앞에 노출된 내용들이 있고 나서 나오는 빈칸 앞에 더는 항상 개연성을 갖고 앞에서 언급됐던 것과 어느 정도 통용해서 쓸 확률이 높아요. 결국에 이 내용에서 addition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addition인지 수석을 하기 위해서 ABCD 중에서 digital addition, revised addition, older addition, estimated addition 다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빈칸 앞뒤를 봤을 때 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에 힌트가 조금 더 도사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목은 그냥 소식지라는 글의 속성만 보여줬고 별다른 큰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제목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을 읽어볼게요. A new version of Professor Monica Harani의 Economics Principles. 경제 원리라는 정말 세상 재미없을 것 같은 이런 책, 이 책의 저자이신가 봐요. 이 교수님인 헤렌 모니크 헤렌 씨. 그분의 새로운 버전 책이 be set to be published. 출간될 be set to 예정이다. 하드백 버전으로 양장 두꺼운 버전으로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이다. The original textbook. 원래 있었던 텍스트북은 끝났네요. 처음 뺀 게 아니구나 이 책을. 이 책이 원래 있었던 책이야. 그런데 이 책의 새로운 버전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걸 약간 비교무리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텍스트북도 얼마나 인기 많았었어요. 그것의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더 낡아지는 게 아니라 더 뉴해지는 거니까 올더는 답이 안 되고요. 추산되고 예상 잡힌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첨단 컴퓨터스러운 디지털 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거는 revised. 리바이스드는 오류를 수정했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조금 각색하듯이 변경된 버전도 리바이스가 되니까 이게 바로 업데이트된 버전이라는 뉴 버전의 의미를 가장 비슷하게 담았어요. 에디션이라고 하는 건 편집이라는 행위도 되지만 책 같은 거에 책의 새로운 버전도 이러이러한 스페셜 에디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에디션으로 보셨다면은 이전에 있던 책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멋있어지게 바뀌면서 새로워졌으니까 revised edition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니다. 문법 용어를 완벽히 아시는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완벽히 모르는데 저는 만점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하시면 돼요. 근데 ABCD가 보니까 how, what, where, there 뭐 이렇게 how, what, where, there 이렇게 있는데 빈가운데 it, will이 있잖아. 망했지. 얘 망했지. 얘 부사인데 there은 거기에라는 뜻이 있든 말든 쟤 한낱 부사 쪼가리 쟤 안 돼.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 이건 뭔데 이건 또 근데요, 제가 봤을 때 빈칸에 it will contain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콤마로 끊겼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얘들은 육하원칙의 느낌인데 얘는 그냥 저기에 라는 장소거나 그냥 뭐 아무 뜻 없는 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연결할 수 있는 거로 같이 붙일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허름하다. It will contain 수수께끼도 아니고 It will contain 그리고 말을 왜 안 해요. It will contain 뒤에 마침표로 콤마로 끊겨버렸잖아. 근데 it이 주어고 will contain이 동사 뭐를 컨테인하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을 뺀 거예요?
how랑 where은 완벽한 문장 끄는데 how가 방법이든 where이 장소든 얘들은 부사틱하게 나오면서 문장을 연결해서 완벽한 문장 앞에 숟가락을 주로 얹는 걸로 아주 유명한 애입니다. 근데 왜 contain 뒤에 목조가 왜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허름한 우리 왓, 욕심쟁이 우리 왓은 맨날 일부러 부족한 문장을 끌면서 지가 들어가면 메꿔지는 줄 알지. 그래서 왓은 항상 부족한 거에 짠 거 같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 앞뒤로 뭔가 더 생략된 구문도 있고요. When asked도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거. When she was asked입니다. 근데 ask도 형식이 오형식까지 늘어날 수 있는 동사다 보니까 ask한 내용이 뭐였는지에 저를 또 끌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저를 끌 수 있는 거 내에서 또 그걸 이어줄 수 있는 애가 또 누가 들어가서 연결을 하는데 뒤에 있는 내용도 목적어가 빠지고 빈칸 앞에 ask도 뭐에 대해서 ask 했는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같이 다 메꾸래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완벽한 걸 잘 모르셔도 빈칸 앞뒤가 다 부족한 느낌이 들면 what을 이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걸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when she was asked 원래는 그거예요. When she was asked 여기 she 있잖아. 그래서 she가 겹치니까 she를 빼버렸어. When she was asked what it will contain. 그것이 뭐를 포함하고 다루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를 물어봤을 때 원래 ask는 직접 목적으로 그 요청이나 질문을 받은 대상이 나왔고 그 뒤에 질문한 내용이 바로 또 나올 수 있는 형식까지 나갈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목적으로 물어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니 부족한 내용이죠. 앞뒤를 이었어야 될 겁니다. 양쪽이 다 부족한 거를. 이제 33번 33번은 imaginary ones to illustrate each point. 여기 PPT 옮기다 보니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공란이 됐는데요. 원래 여기 바로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요 줄이요. 근데 illustrate each point 하고 마침표로 끝났는데 여기까지를 제가 지금 보니까요. 뭐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죠? 그럼 동사가 없으니까 이건 너무 오바예요. provided that 오바예요. provided that 너무 오바예요. 이거 뭐뭐라는 전제를 가정한다면 if랑 비슷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대수로 끝나면 접속사예요. 접속사면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썼어요. 주어 동사를. 여기 illustrate도 to라는 모자를 써서 투보정사 돼서 얘도 지금 접속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빈칸 앞에 imaginary ones에서 ones가 숫자 1이 아니라 앞에 있는 단어를 받아쳤을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situations를. 두 번 쓰기 귀찮으면 원래 대명사 one이라고 하는 게 의미 없이 받아오거든요. 여기 빈칸 앞에도 situations, 빈칸 뒤에도 situations. 양쪽이 명사였던 거 사이를 이어주려면 전치사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rather 차라리 다소고 꿰고 뭐고 우리 오히려고 뭐고 rather는 부사밖에 안 돼요. rather than도 아니고 rather는 부사밖에 안 됩니다. 전치사 낼 거면 얘랑 얘 중에죠. 근데 owing to는 뭐뭐 때문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인데요. real situation, 현재 실질적 상황들 그리고 imaginary situations 이거는 가정과 상상의 상황 두 개 너무 반대지 않아요? 반대가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owing to는 due to의 동의어로 때문에란 뜻인데 상상의 상황 때문에 실제 상황 이게 아니라 상상의 상황 대신에 뭔가 가공적이고 가설적인 상황보다는 실제 상황을 다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대신에 이런 느낌을 instead of로 정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품자 안 맞는 것부터 소거합시다 여러분. 그냥 rather는 부사, provided 대선 접속사. 또 길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근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여기서 마침표만 끝난 게 아니라 콤마가 더블 콤마 저거 다운표라 그러나? 다운표가 끝났어요. 아티클에 등장하는 특성상 인터뷰 내용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그 다운표를 끝으로 뒤에 이 북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학교 서점과 서점 및 도서관 및 서점에서 며칠부터. 이거는 이 사람이 인터뷰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she라는 이 여자인 교수님이 직접 얘기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교수님이 직접 얘기한 느낌을 줘야겠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었죠? 아까 이 책 낸 선생님입니다. 교수님이 책을 냈어요. 스페셜 에디션 같이 리바이스드 에디션으로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말을 하시는 건 너무 웃겨요. I'm proud of the work those students have done. 이 학생들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일은 자기가 다 해놓고서 자기가 책을 내놓고서 뭔 학생이 뭘 했는데요. 무슨 일을요. 그리고 봤을 때 those students 되게 냄새나. those도 대세 복수에서 기원하지만 문장을 끄는 게 아니라 명사 앞에 붙는 this, 뭐 these, that, those 이런 거는 앞에서 언급됐던 애들을 받아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저 학생들, 이 학생들이라고 하기에는 위에 쪽에 학생 얘기가 나온 적이 없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를 빼고
그리고 A, B, C의 싸움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챕터는 짧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챕터는 짧아질 거야. 빈칸 앞에 예시의 원본이 없어요. 빈칸 앞에 내용은 상상의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을 제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얘기인데 그게 짧아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 아무렇게 해도 생뚱맞게도 연결이 안 돼. 그리고 B하고 C. 그 부서에서 그 학과에서 약속했어요. 내 제안을 고려해 준다고. 난데없이 뭔 제안인지도 모르겠는데 제안을 고려한다 그랬고 보기 C. I think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타 교수님들이나 강사들도 going to find them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정이 아닌 가설이 아닌 실제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책을 넣었고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이 어떤 책의 내용인지 책 내용을 얘기하는 인터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C가 제일 맞겠죠. 그게 제일 들리상하니까.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테스트 2회의 레럴입니다. 글의 속성. 레럴은 손편지 같은 애정어린 편지입니다. 골뱅이닷컴은 없지만 상단의 좌측 상단에 써져 있는 것이 수신자의 집 주소든 뭐 회사 주소든 주소예요. 허벌드 씨께 이건 제목이 아니잖아요. 수신자 이름만 얘기한 거지.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을 읽겠습니다. Last Thursday evening 지난 목요일 저녁 Water Department 물 부서라는 건 수도국 정도 되겠죠. 수도 부서 2명의 직원들이 dismantled, 해체하고 뜯어냈습니다. part of, 일부를, sidewalk, 인도, 당신이 계신 neighborhood, 동네, 그 인근의, 동네 안에, 당신이 계신 동네에 있는 그 인근 보도의 그 일부 지역을 좀 길바닥을 뜯어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jordan road하고 page drive 사이에 그 교차점쯤 되는데 길바닥을 좀 뜯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런데 빈칸 앞에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지난주에 귀하가 계신 동네 길바닥 일부를 직원 2명이 수도국에서 나와서 길바닥을 뜯어냈어요. 근데 길바닥을 왜 뜯었을까? 수도국에서? 수도면은 물 관련된 데 아니야. 왜 와서 길을 뜯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브 설명, 바로 뒷줄이니까 빈칸 앞에 문장과 가까운 내용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보기 A, residents, 입주자분들 may be asked. 우리 시민분들, 주민분들, 입주자보단 주민분들 아마 요청받게 될 겁니다. 차를 좀 옮겨주세요. 이거 도로 연석에 있는 차 좀. 갑자기 차를 왜 옮겨? 지난주 목요일 수도국에서 2명의 직원이 나와 귀하의 동네에 있는 길바닥 인근 보도의 길바닥 일부를 좀 뜯어냈습니다. 차 옮기세요? 뭐야? 근데 보기 B를 봤을 때 New Treatment Plant에서 플랜트가 공장이잖아요. 공장. 근데 물에 관련된 공장이 물이 막 아픈 건 아니고 아플 수도 있겠다. 물이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이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purification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트리트먼트가 나면 이제 정화 정도 되겠네요. 짜증나. 이 새로운 정화 공장이 이 상황을 개선할 겁니다. 무슨 상황이요? 그 지난주 목요일날 2명의 직원이 길바닥 살짝 뜯어낸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장까지 짓나요? 보기 C, 네이라고 받아쳤다는 건 그 2명의 직원, 수도국에서 나온 2명의 직원 받아치면서 그 직원들 2명은 시도 중이었어요. Find the source, 근원과 출처를 알았어야 됐거든요. Nearby, 근처에서 leak, 물이 새서 그 물이 새는 그 출처가 어딘지를 알았어야 됐기 때문에 길을 뜯어낸 거다. 그러면 이제 정상인으로 보이네. 그래서 정답 C로 가겠습니다. Restructuring efforts, 구조조정 노력이 criticizes, 직원 인력 규모 이게 왜 나옵니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구조조정이랑 길바닥 뜯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직원 인력 규모 같은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는 주민이 받고 있는 내용 같아요. 이 편지 자체가. 두 번째 문제 힘겹게 넘어갑니다. 40번. illegal. 좋은 뜻이야, 안 좋은 뜻이야? 너무나 안 좋은 뜻이죠. 아주 불법을 만행한 겁니다. illegal이라고 하는 건 불법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잘못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불법이니까 위반이야. violate. 이거 때려 죽여도 정답 안 됩니다, 여러분. violate라고 하는 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거죠. 정상적인 거를 위반할 때 쓰는 걸 violate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violate라는 거면 violate the law.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어, 당신은. violate the regulation. 규정을 위반했잖아. 이게 맞는 거지. 불법을 위반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법은 위반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불법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violate 뒤에는 정상적으로 나쁘지 않은 단어를 오히려 넣으세요. 그래야 그걸 위반하면 악질이 되는 겁니다. 최종 결과가. exceed. 아니 여기가 뒤에 뭐 speed 나왔어? 이게 speed 나왔어. act라고 하는 건 행위예요. 행동. 행동을 어떻게 초과해요? 아니 무슨 또 불법이랑 합병을 해 또.
불법의 행동이라 무슨 합병이야 또. 그러니까 정답 커밋밖에 안 남아. 저 강사 지금 제정신 아니다. 저 강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빨리 그냥 강의 종료해. 너 지금 큰일 났다. 너 해설지 보고 강의해. 커미트는 공헌하는 거 아니니? 공헌하는 거 아니야? 전념하고 공헌하고 기여하는 건데 너 같으면 불법적인 행동에 기여한다 그러냐? 그거는 커미트 2예요. 그거는 커미트 2예요. 그런 식의 좋은 의미로 얘기하실 거면 커미트 2라고 하세요. 커미트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세요? 커미트 타동사로 그냥 쓰고 to 주변에 안 보이면 저지르다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짓거리 다 끌어요. 안 좋은 걸 저지르다로 얼마나 유명한 동사인 줄 알아요? 최고로 유명한 동사예요. 잘못 공부해서 그 to가 붙지 않았는데 괜히 공언으로만 가고 있어. 전념으로.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봐요. 커미트가. 범죄 저지르다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나와요. 얘. 그래서 커미트 뒤에 to가 주변에 없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행위를 저지르다라고 해석하셔야만 해석이 똑바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빈칸 위에 내용이 이건가 봐요. believed는 실제 사실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아마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이 기술자들이 아마 불법적인 행동하고 있다. 어머 저 사람들 취한 거 봐. 저 사람들 약간 미친 거야. 아니 왜 멀쩡한 길을 뜯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건데 오해하셨을 건데 실제로 수도국에서 나온 직원 2명이 누수 확인을 위해서 길을 뜯고 있었던 건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길을 괜히 뜯는 것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불법적인 행동을 막 하듯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1번. 아유 좀 낫네. 문법의 향기가 좀 있습니다. oversight. oversight는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나와서 대롱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 품사가 뭘까요? 명사예요. 그럼 명사 앞에 빵꾸 났으니까 어떡할까? 명사 또 넣는 거로 복합명사 내 멋대로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부사도 넣을 수도 없고 명사 앞에 그러면 얘 빼고 나면 우리가 형용사 넣을 거 맞죠? 형용사는 자기의 몸에 수일치를 하지 않죠. 그래서 s로 끝나면 형용사가 아닌 걸로 변질된 건 확실하죠. 최소 명사 아니면 동사겠죠. 얘 빼고 나면 majored하고 major로 갈 거예요. majored. 누가 형용사게요? 제가 봤을 땐 보기 D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로 형용사 자체로 되게 많이 쓰고요. 보기 B는 동사 major 뒤에 ed 붙여서 형용사화된 거가 될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형용사화 된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가 이길 때가 너무 많은 걸 봐서요. 저는. 그래서 정답은 major로 갈 거예요. 근데 major은 여러분 형용사일 때는 무슨 뜻이냐면 꽤나 큰 그러니까 이건 만만치 않은 꽤나 큰 이거 괄시할 수 없는 중대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oversight는 과오, 범실, 잘못의 느낌이 있어요. 이건 중대한 잘못. 괜찮은데요. 메이저드는 마치 어디 전공한 이런 느낌 같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괜히 의미를 바꿔서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 거에 ed 붙이는 것보단 역시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가 우세할 때가 많군요. 의미가 크게 다른 예외가 있더라도 웬만해서는 일반 형용사 이기지만 그 의미가 크게 다른 거 예를 들면 이런 건 좀 고민해야 돼요. extended 연장된 extensive 광범위한 이러면 좀 몰라. 시험장 가는데 빈칸 뒤가 데드라인인 거야. 마감기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광범위한 마감기한에 연장된 마감기한에 이거 할 거지. 그러면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외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일반 형용사가 더 안전하게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게끔 도출이 될 거예요. 이제 4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Again,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데 빈칸 앞에 더가 나왔으니까 더 더하기 명사는 앞에 나왔던 흐름을 받아왔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아예 못 읽은 건 아니잖아. 지난주 목요일 날 수도국에서 직원 2명이 나와서 난데없는 길을 막 뜯고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누군지 몰랐던 일반 주민들은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지금 큰일 났네. 일리걸한 액트를 저지르고 있어. 좀 술 취했나 저 사람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런 걸 부족이거나 지연이거나 부정부패라고 하진 않아요. 커럽션은 막 돈봉투 건네고 막 이런 거예요. 길 뜯는다고 커럽션이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컨퓨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직원인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술 취한 취객들의 난동쯤이나 이상한 사람들의 대모시비쯤 본 거죠. 뭐야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도국에서 급하게 파견 나온 직원들이었던 거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혼동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가 맞겠죠.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좀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굳이 읽어보자면 직원들은 high visibility, 눈에 확 튀게끔 앞으로 유니폼을 늘 입혀야겠어요. 그러니까 직원인지 일반 취객인지 난동 부리는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서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혼동을 유발했겠죠. 이런 것을 파트 6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트 6에 푸는 문제에서 절반 이상은 5와 같은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는, 앞뒤 위주로 빨리 푸는, 그리고 글의 속성을 꼭 확인하시고 이메일은 발수신자 정보도 꼭 보시고 일반적인 글은 첫 줄에 서로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 더나 this 같은 단어가 앞에 위치한 빵꾸 자리는 앞에 있는 문장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글의 속성과 맞지 않는 글의 패턴은 치워가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가르는 게 아니라 5, 6는 비슷하게
문제. 다음번 강의에서도 6를 또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